일부 도입 및 본인 부담 상한제의 탄생 배경.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비를 마주하고 깊은 한숨을 쉬어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중증이나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또는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할 때 그 경제적 부담은 한가계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재앙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현실을 막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환급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연대와 공공성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의료 안전망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매년 수백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인당 평균 13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년 수많은 국민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거나 혹은 너무 복잡해 보여 신청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 중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레이션은 여러분이 건강보험 제도를 100% 활용하고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걱정을 넘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부 제도의 핵심 원리와 작동 방식. 2.1. 본인 부담 상한제란 정확히 무엇인가?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병원비가 상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상한제 적용 대상과 제외 항목. 상한제가 적용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원이나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입니다. 둘째,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약제비 중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입니다. 반면 상한제의 목적이 필수 의료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므로 미용 목적이나 비필수적인 고가 치료 등은 제외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예를 들어 도수치료, 일부 고가 검사, 미용 성형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법령에 따라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전액 본인 부담금도 제외됩니다.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하여 본인 부담률이 높은 선별급여 항목과 일회성, 고가 치료로 분류되어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및 틀니 비용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급병원, 즉 대학병원 등의 23인실 입원료 차액인 상급 병실료와 한방 분야의 일부 치료비인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등도 제외 항목입니다. 즉, 상한제는 과도한 급여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안전망이며 비급여 항목 지출이 아무리 많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점은 사적 보험인 실손보험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2.3.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의 원칙. 본인 부담 상한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입니다. 이는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즉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를 10개 분위로 나눕니다.
여기서 1분위는 소득 최하위, 10분위는 소득 최상위를 뜻하며 각 분위별로 상한액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상한액이 가장 낮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87만 원입니다. 이는 적은 금액의 의료비 지출로도 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고소득층인 10분위는 상한액이 가장 높습니다. 2024년 기준 808만 원입니다. 이것은 제도의 혜택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 집중되도록 하면서도 고소득층에게도 예측 불가능한 초고액 의료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같은 질병으로 같은 금액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소득 분위가 낮은 가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2차 등 적용 원칙이야말로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의 가장 빛나는 연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3부 상한액 기준 상세 분석 및 적용 사례 3.1 연도별 소득 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 2024년 기준 매년 상한액은 물가 상승률, 보험료 변동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가장 최근의 기준인 2024년도 진료분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소득 분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이 환급 대상자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소득 최하위층인 1분위는 87만 원입니다. 연간 누적 급여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87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공단이 그 초과분을 전액 부담합니다. 이는 2022년에 83만 원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간 분위인 45분위는 167만 원입니다. 국민 다수가 위치하는 구간으로 대략 월 14만 원 정도를 지출하면 상한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최상위인 10분위는 808만 원입니다. 가장 높은 상한액으로 고액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을 때만 초과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3.2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상한액의 특별 기준 본인 부담 상한제에는 특별히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대한 별도 상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는 비급여 항목이 많지 않더라도 누적 본인 부담금이 매우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무분별한 장기 입원을 막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상한액이 일반 상한액보다 다소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분위는 일반 상한액 87만 원에서 요양병원 상한액 138만 원이 되고 10분위는 일반 상한액 808만 원에서 요양병원 상한액 1,05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제도 설계자는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진료 형태, 즉 일반 진료와 요양병원 장기 입원까지 고려하여 상한액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3.3 실제 적용 사례로 이해하기 환급금 계산법 실제 사례를 통해 상한제 적용과 환급금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 1 소득 최하위층 1분위 환자 어씨의 경우입니다. 어씨의 2024년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은 87만 원이며 어씨가 2024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총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환급 금액은 총 지출액 300만 원에서 상한액 87만 원을 뺀 213만 원이 됩니다. 어씨는 공단으로부터 213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어씨가 아무리 많은 병원비를 지출했더라도 본인 부담액은 87만 원을 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2 중상위층 7분위 환자 B씨의 경우입니다. B씨의 2024년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은 313만 원이며 B씨가 2024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총액은 500만 원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지출액 500만 원에서 상한액 313만 원을 뺀 187만 원입니다. B씨 역시 187만 원을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본인 부담은 313만 원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 자체가 다르므로 같은 액수의 환급을 받더라도 소득 분위에 따라 최종적인 의료비 부담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부 환급 절차의 두 가지 방식 사전급여 vs 사후 환급. 본인 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의료비를 돌려받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4.1. 사전급여 미리 적용받는 혜택. 사전급여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도중에 본인의 연간 누적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 최고 금액,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808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병원에서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초과분을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특징은 환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자동으로 초과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로 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며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소득 분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이 환자가 1분위인지 10분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가장 높은 상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소득이 낮은 환자의 1분위가 병원에서 808만 원을 넘게 지출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사전급여는 받지만 나중에 공단 정산 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상한액 87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추가 환급, 즉 사후 환급을 받게 됩니다. 4.2. 사후 환급 가장 일반적인 환급 방식. 사후 환급은 환자가 연간 진료를 모두 마친 다음 해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체 가입자의 1년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하고 개인별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최종적으로 적용하여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의료비 환급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이 바로 이 사후 환급에 해당합니다. 지급 시점은 보통 진료 연도의 다음 해 8월 말경에 정산이 완료되고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진료분은 2025년 8월경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사후 환급 대상은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은 환자이거나 사전급여를 받았지만 실제 소득 분위가 최고 상한액 기준보다 낮아 추가 환급을 받아야 하는 환자, 그리고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환자 등 특별 기준 적용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단의 안내문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공단이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두 번째, 신청 및 지급 단계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 더 건강보험 모바일 앱, 팩스, 전화 또는 공단 지사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급 기한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부 숨은 의료비 찾기와 결론.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고액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환자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확인하고 신청해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합니다. 첫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더 건강보험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를 통해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해 보십시오. 우편물을 기다릴 필요 없이 5분 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정확한 계좌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정확한 계좌 정보를 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셋째, 제외 항목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진료 전후로 급여 비급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보험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지켜주는 사회적 연대 기금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그 기금의 가장 아름답고 실질적인 결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초과 의료비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환급금을 확인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안정을 기원하며 나레이션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